이 사람이 지금 차 사러 왔는데 날 매기나? 제가 일본에서 처음에 운전할 때 진짜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버릇 고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대일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면은 뭐 해외여행 가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 제일 만만한 나라가 뭐 가깝기도 하고 일본이잖아요. 도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지하철만 타고 다녀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긴 한데, 도심지가 아닌 곳을 여행하시거나 하면은 차가 필요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운전하실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일본에 오시면요, 좀 특이한 광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일단 차를 사도 좀 이쁜 쉐입을 가지고 있는, 하여튼 그 외형을 되게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달까? 근데 뭐 일본이라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일본에 오시면요, 이상한 네모나고 조그만 그 경차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그 소형 경차들이 그 일반 승용차들보다 그 세금이 저렴해요. 그래서 일본은 뭐 어딜 가시든 조그마한 그 네모난 경차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로는 토요타가 있겠죠. 미국에 가셔도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자동차가 토요타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제 토요타를 보기가 힘들어요. 역시 일본에도 토요타 차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번호판, 이 한국이랑은 일본이 번호판이 조금 달라요. 우선 번호판이 흰색인 경우에는 그 일반 승용차, 그리고 노란색일 때는 경차, 초록색 번호판은 영업용, 그리고 검은색 번호판은 영업용인데 경차.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시든 새 차를 사시든 번호판에 원하는 번호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번호로는 7하고 8이 일본에서 굉장히 좀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7777, 8888 이런 숫자 일단 많고요. 뭐 옛날 사람들 그 파리파리 하면은 빨리빨리라는 의미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이제 4649라고 하면은 그 요로시쿠라고 잘 부탁함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번호들을 좀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숫자 4가 좀 약간 재수 없는 숫자로 여겨지는데, 그 죽을 4라는 거죠. 그 특히 42랑 49는 일본에서 뭐 직접 원해서 신청하시지 않는 이상 그 랜덤으로 이 번호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42는 시인이라고 읽는데 뭐 죽으러 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49는 시쿠라고 해서 죽을 사자에 괴로울 고자 써서 죽을 만큼 괴롭다 이런 뜻이 돼가지고, 이 번호를 발급해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차 사러 왔는데 날 매기나?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번호는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도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도로 한국이랑 완전히 정반대예요. 일본 도로는 이게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완벽하게 대칭인데, 한국은 이제 왼쪽이 추월차로고 오른쪽이 인도잖아요. 근데 일본은 반대예요. 오른쪽이 추월차로고 왼쪽이 인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일본에서 처음에 운전할 때 진짜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버릇 고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오른쪽 인도 쪽에 잠깐 주차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뭐 누구 내려주기 위해서라던가 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일 오른쪽에서 운전하시는 사람들이 혹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 피할 수 있도록 제일 오른쪽 차선을 넓게 쓰려고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가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살짝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심리적인 문제인데, 일본에서 처음에 운전을 딱 시작할 때요, 내가 왼쪽으로 붙지 않으면은 내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왼쪽으로 붙으니까 나랑 이렇게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거를 진짜 떨쳐내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운전하시면 완전 반대라서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완전히 가운데를 유지하시면서 가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운전하시기 전에는 꼭 그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그 눈에 좀 일본의 도로 풍경을 좀 몇 달 정도 익히신 다음에 운전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로는 한국에 비해서 그 굉장히 좁게 느껴져요, 도로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그 불법 유턴 금지 구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일본 사람들은 유턴을 안 해요. 유턴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너머에 건너편에 있는 가게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유턴을 해서 그 가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중앙선 너머에 있는 가게를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반대편 쪽에서 차가 안 오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뭐 경찰이 봐도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중앙선이 점선이 아니거나 그 노란색 이어져 있는 선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운전할 때랑 좀 크게 다른 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교차로예요. 교차로도 다 반대죠. 한국에서 우회전이 일본에서 약간 좌회전 느낌이고, 한국에서 좌회전이 일본에서 우회전 느낌인데,
법인데 일본에서 크게 이제 우회전 돌 때 한국은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뜨는데 일본은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떠요. 이 한국이랑 일본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회전 신호 뜨기 전에 먼저 직진 신호가 뜬단 말이에요. 직진 신호 떴을 때 한국은 그냥 제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일본은 그 횡단보도 넘어서 거의 중앙까지 앞으로 나가요. 차가 파란불이 되면은. 그리고 우회전 신호로 바뀌었을 때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이랑 다르게 그 직진 신호일 때 건너편에서 차가 안 오면은 바로 그냥 우회전 눈치 보고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또 한국은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나 파란불일 때나 우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파란불일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어요.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일본은 한 2, 3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진짜 급할 때는 노란불이 막 떴다 그러면 가셔도 돼요. 물론 멈추는 게 안전하긴 한데 뭐 급할 때 그렇게 간다고 해도 비교적 안전한 게 뭐냐면은 한국은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보행자 쪽 신호도 바로 바뀌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기까지 한 3초 정도 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행자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여러분 이쯤에서 그 일본 밤길 운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에 탔는데 제 차는 아니고 저희 마님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왼쪽이 운전자석이고 오른쪽이 조수석이잖아요. 일본은 완전히 이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대칭이라서 이게 핸들 조작도 한국은 오른쪽이 와이퍼 왼쪽이 깜빡이면은 일본은 반대예요. 오른쪽이 깜빡이 왼쪽이 와이퍼인데 이게 지금 수입차라서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뭔가 운전할 때 완전히 대칭이면은 그 손가락도 왼손 오른손 동시에 접었다 폈다 하면은 이게 대칭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깜빡이랑 와이퍼도 완전히 반대에 있으면 편한데 차라리 핸들은 오른쪽인데 조명이랑 그런 거는 또 한국이랑 똑같아서 오히려 이게 더 저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일본 도로 상황을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마님께 운전을 시키면서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또 비가 오네요. 이거는 촬영을 하지 말라는 건데 네, 이게 일본의 밤거리고요. 어둡죠?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지금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데 완전히 도심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어두워서 이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새로 나오는 그 자동차들 보면은 하향등 밝기가 한국의 상향등 수준으로 밝아요. 화살표가 2개씩 이렇게 나오는 길도 있고요. 여기는 되게 넓은 도로예요. 지금 노란불 보이시죠? 노란불인데 그냥 가는데 되게 길어요. 일본은 노란불이. 이런 데가 이제 일본의 일반 골목이고요. 여기 이 표지판이 있죠. 바닥에도 써있고 토마레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한번 법적으로. 그리고 양쪽에 차가 없으면은 가도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또 토마레네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골목에 특히 많아요. 이 토마레가. 코코 도코나 하지메테 그루게도 시테루 미치 오라가와 여기 지금 사람 있었죠?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진짜. 시에서는 가로등 같은 거 안 세우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여기 좁은 골목길 들어섰습니다. 이마 이포츠고잖아. 이포츠고. 그거 이포츠고나.じゃないんちゃう? 야지로시 좀書いてあったけど. 쏘였다께. 여기가 지금 일방 통행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야쿠모 가이토르데 여기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좁은데 여기가 지금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큰 화물차는 들어오면 안 되게끔 저기 저렇게 써있네요. 일본이 이렇게 도로가 좁은 게 제가 예전에 들은 게 있는데 자동차가 없던 그 칼 차고 다니던 사무라이 시대부터 그때 도로로 쓰던 길을 지금 차도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래요. 집들이 있는 그 집터는 그대로 집터고 그러니까 차가 생겼는데도 그 시절 길을 그대로 다니니까 도로가 좁을 수밖에 없겠죠. 골목으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들어오시지 않는 게 좋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전방에 선로인데 선로 앞에서는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가줘야 돼요. 일본은 그 지하철이라고 하면은 지하로 다니는 건데 메트로라고 할게요. 일본 메트로는 지상으로 다니는 열차도 많아가지고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 사이에도 막 선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밤이건 낮이건 선로 앞에서는 한번 멈췄다가 가는 게 법입니다. 어기시면 안 돼요. 이거는